예,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미꾸라지 강의를 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꾸라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철분이 많고 비타민도 있더라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기력 강화에 좋더라 하는 얘기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전국의 추어탕 전문점 분포도를 보시면 딱 여기 보시면 이게 영남 쪽이다 호남 쪽이다 아실 겁니다. 이것은 지방 추어탕이겠습니까? 예,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남원 추어탕입니다. 남원 추어탕 좀 국물이 뻑뻑하죠, 그죠? 뼈를 우려 넣어서 만든 추어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순위가 경기도가 1위, 서울이 2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은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 양식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전북의 남원, 부안, 고창, 정읍 이게 이제 유명하고, 여기서 이제 전국 양식 양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은 예전에 이제 논농사가 성행하고 있어서 토질이나 수질 등이 미꾸라지 생육 환경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미꾸라지 양식 현황을 보면 미꾸라지 양식 장수는 236개소 한 80헥타르 정도에 이르고, 2010년 기준으로 한 700톤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방법은 주로 지수식이나 그리고 친환경 논 생태 양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건데, 지금은 저수식 또는 지수식이라고 합니다. 한 장소에 미꾸라지를 양식하는, 그러니까 펜스를 치고 밑에는 세면 콘크리트를 해야 되는 정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이제 논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에서 미꾸라지를 생산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친환경 재배를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소 분변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소똥에는 유기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양분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미꾸라지가 먹고 잘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군뱅이 똥을 활용하면 더 이제 효과적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만, 실제 이제 논에서 우리가 미꾸라지를 양식한 거하고, 그리고 이제 가두어진 장소에서 미꾸라지를 양식하는 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단절된 상황에서 미꾸라지를 사육을 하다 보면 집단 사육이 되죠. 조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병 발생의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집약적으로 하지 않고 좀 넓은 장소에 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좀 그런 문제가 있고, 논에다가 할 경우에는 이게 논은 사육이라고 하기는 뭐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방임이죠. 그냥 풀어놓으면 이게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소위 둔벙, 웅덩이가 있겠죠. 웅덩이에서 이제 이렇게 생육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요즘은 수달부터 시작해서 조류,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까지 침범을 할 수 있는데, 배라는 식물을 또는 연이라는 식물을 재배하다 보면은 이게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이고 자연 친화적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이로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내수면에 양식하는 실태를 보면 유용약식 대상종으로 해서 뱀장어, 그 다음에 송어, 미꾸리, 그 다음에 메기, 잉어, 가물치
자라, 다슬기, 관상어 이런 것들이 지금 내수면 양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양식 방법은 지수식, 그러니까 땅 위로 이제 물을 떼놓고 하는 거, 유수식, 물 흐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순환 여가식, 순환해서 이제 물을 다시 돌리는 거, 그 다음 조방식, 넓게 하는 거, 그 다음 축제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면 콘크리트를 해놓고 집약적으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식장은 2441개소, 한 7헥타르, 1000헥타르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가로 세로로 보면 가로 100m, 세로 100m가 1헥타르인데 요게 한 1000개 정도의 우리 뱀장어부터 시작해서 잉어, 가물치, 관상어까지 그 재배를 한다, 사육을 하고 있다. 그죠? 재배는 식물을 기르는 것, 작물을 기르는 것을 재배를 하고, 곤충이나 이 가축은 사육이라 합니다. 그죠? 생산량을 보면 한 3만 톤 정도 됩니다. 3만 1000톤 정도 되네요. 상당한 양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1년에 그 쌀 소비량이 한 380만 톤, 한 400만 톤 가까이 되는 거에 비하면 거의 한 뭐 1% 조금 안 되죠. 0.8% 정도 됩니다만 상당한 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꾸라지 수입량을 보면 2006년도부터 15년도까지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이게 이제 1000불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불이니까 1000원이죠. 그죠? 1000불이니까 지금 1200원, 뭐 1000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1000원, 그죠? 1000원, 만원, 그죠? 만원, 10만원, 100만원, 1800만원, 2006년도. 그리고 지금은 3100만원 정도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3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산이 수치가 잘못된 것 같아요. 3100만원이 아니고 이게 그 단위가 1000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1000불이니까 이 끝자리가 100만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1000불이니까 1불이 1000원이니까 동그라미가 6개 더 있다는 얘기죠. 요 뒤에. 그죠? 그럼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80억이죠. 그죠? 그러면 2015년에는 310억 정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2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과거부터 정감률을 보면 68.6% 그러니까 2005년 이전의 얘기겠죠. 부터 이렇게 이제 많이 증가했다가 요 증가세 2013년에 좀 감소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크게 증가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국내 소비량의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충당되었다. 그죠? 그래서 외화 유출은 물론 국내 내수면 어업 발전을 제어하고 있다. 수입 가격은 5g 큰 거 한 마리가 됩니다. 우리 군뱅이 한 마리가 얼마죠? 한 마리가 한 200원 정도 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것은 50원, 55원. 국내산은 지금 한 90원 정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미꾸리 양성 이제 기술이 확립은 이제 되어 있지만 종묘 대량 생산 기술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부터 저가의 수입산 종묘에 의존해서 식용유를 생산하게 되었다. 연간 수유량을 보면 거의 10,000톤이고 수입산이 한 9,000톤이니까 거의 90% 이상을 수입산에 의존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보면 거의가 수입산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육장의 형태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여기 펜스를 치고 밑에 세면 콘크리트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경우에는 길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세면 콘크리트를 하지 않고 이 펜스를 설치해서 밑에다가 강한 그 얼김개라 합니까? 생긴 그 펜스를 그 울타리용으로 철사죠. 그죠? 망. 예, 망입니다.
망을 쳐놓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체험장애 미꾸라지 사육장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경을 옵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미꾸라지 사육장인데 사실은 이렇게 그냥 해놓으면 요즘은 설치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달부터 시작해서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이 침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무방비가 된다는 거죠. 아니면 물을 좀 깊게 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있고 둔벙, 웅덩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좀 갖추기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지금 사육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논에서 보면 이제 사육장 만드는 것은 주로 이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만드는 형태죠, 그죠? 그래서 깊게 파서 펜스를 치고, 여기 길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만약에 이 바깥쪽이 낮은 지대, 저지대를 하면 펜스 이 깊이를 아주 깊게 세면 콘크리트를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